올여름 한반도는 9년 만에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가을철에는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태풍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하단 녹산선 설계비 37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맡겠다는 시공사는 2차 입찰에서도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지부진했던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이 정부와 부산시가 입찰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공사기간 논의에 나섰습니다. 내년 정식 개관되는 낙동아트센터에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첫 시험 공연은 예매 2분 만에 전 좌석이 매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5호 태풍 페이파가 일본 해상에서 발생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 올여름 한반도는 9년 만에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가을철에는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태풍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15호 태풍 페이파는 4일 새벽 3시쯤 일본 가고시마 남쪽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태풍은 일본 열도를 따라 이동할 것으로 보여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15호 태풍은 점차 북상한 후 수축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일본 남쪽에서 동진하여 7일 새벽 3시경 일본 도쿄 동남동쪽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에는 태풍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여름 내내 강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태풍 경로가 중국이나 일본 남쪽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름철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2016년 이후 9년 만입니다. 6일과 7일에는 우리나라 북쪽으로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가끔 비를 뿌리겠습니다. 주말 이후에는 남해상의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흐린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5일에서 6일은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고 7일에서 9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이후 높은 습도로 인해 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가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태풍의 길도 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면 온도는 30도에 근접해 평년보다 3도가량 높은 상태로 가을 태풍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하단 녹산선 사업자 선정 입찰이 또 유찰됐습니다. 1차 때보다 입찰 조건을 완화해 중견 건설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2차 입찰에도 참여 업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도시철도 하단 녹산선 건설 사업 설계비 370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맡을 시공사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차 입찰이 무응찰로 유찰됐고 이후 시공 실적 심사 조건을 완화해 2차 입찰에 나섰지만 역시 참여 업체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낙동강 아래를 지나야 하고 명지 신도시 구간을 지하로 뚫어야 하는 공사로 난이도가 매우 높은 데다 1조 4,800억 원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 반응입니다. 특히 일대에서 진행 중인 부전 마산 복선 전철과 사상 하단선 사업지에서 지반 붕괴가 이어진 것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거듭된 입찰에 이 같은 반응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3차 입찰을 진행한 뒤 유찰될 경우 공구를 나누거나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발주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내년 하반기 착공이지만 시공사 선정이 계속 미뤄질 경우 착공은 물론 2032년 완공까지도 지연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착공 지연과 예산 삭감, 다시 예산 반영 등 지지부진했던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정부와 부산시가 입찰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공사기간 논의에 나서면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덕 신공항 부지 조성 사업의 공사 기간을 확정하기 위한 비공개 끝장 토론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에서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과 부산시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들이 모여 적정 공기를 놓고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정부와 부산시의 입장은 7년 84개월, 건설업계는 9년 108개월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연내 입찰을 위한 사실상 입찰 전 최종 실무 절차입니다. 앞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정부가 정한 84개월을 지키지 않고 108개월을 제시해 수의계약에서 탈락했고 이후 사업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현대건설 측은 연약지방 보강과 방파제, 매립공정 조정 등의 공기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가덕 신공항 건설 사업 착공은 늦어졌고 지난 6월 사업비마저 불용 처리돼 삭감됐었습니다. 다행히 내년 정부 예산안에 6,890억 원이 반영되면서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정부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착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의 결과를 참고해 입찰 조건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끝장 토론회가 마무리되면 가덕 신공항 건설 사업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서부상권 첫 클래식 전용 공연장 낙동아트센터가 개관 준비로 한창입니다. 초대 관장이 최근 취임했고 개관에 앞서 열리는 시험 공연은 일찌감치 모든 객석이 매진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낙동아트센터가 내년 개관을 앞두고 새로운 운영 조직을 꾸리는 한편 막바지 시설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9일 열리는 첫 시험 공연, 바이올리니스트 주세페 지보니가 연주하는 비발디의 사계는 예매 시작 2분 만에 모든 좌석이 매진돼 새 공연장과 클래식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게 했습니다. 최근엔 낙동아트센터 초대 관장이 취임했습니다. 을숙도 문화회관 관장을 지내기도 한 송필석 신임 관장은 낙동아트센터만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을 운영해 국내외 정상급 공연을 유치하는 한편 부산 콘서트홀과 오페라 하우스 등과 연계한 공연 교류와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 예술가들에게 더 많은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무대 예술 교육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연이 없는 날에도 로비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리허설이나 무대 설치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열린 공간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낙동아트센터는 단순히 티켓을 가진 이들만이 드나드는 공간이 아니라 언제든 시민의 삶 가까이 있는 문화의 쉼터가 될 것입니다. 낙동아트센터는 부산 두 번째, 서부상권 첫 클래식 전용 공연장입니다. 모든 좌석에서 최고의 소리가 들리도록 설계됐고 공연에 따라 무대를 달리 배치할 수 있는 시설도 갖췄습니다. 특히 연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1000석 규모 중형 극장으로 공연계에선 벌써부터 입소문이 돌고 있다는 게 센터 설명입니다. 1,400석을 뽑을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987석으로 제한한 결과 굉장히 많은 편의성과 그리고 넓은 공간 그리고 음향적, 시각적 그 어떤 사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낙동아트센터는 12일 중국 샤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17일 부산시립교향악단 공연 등 모두 3차례 시험 공연을 여는 한편 정식 개관 전까지 300석 규모 다목적 앙상블 극장에서도 다양한 공연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낙동강 하구 지키기 전국 시민행동이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건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멸종위기종인 대모잠자리 서식 실태가 누락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조사를 통해 사업 대상지 일대가 국내 최대 규모 대모잠자리 집단 서식지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부산시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관련법 위반이라며 부산시의 공사 진행 중단과 사업계획 전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30년간 지방자치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10년을 시민과 함께 그려나가기 위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행사를 4일 도모헌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래비전 발표와 우수 사례 공유, 시민과의 대화로 진행됐습니다. 박현준 시장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고 시민 행복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길에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4일 밤 동구 초량동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며 금고를 빼앗으려다 실패한 30대 남성을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남성은 종업원의 거부에 도주했으나 도움 요청을 받은 시민 2명이 150m가량 추격해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인 검거에 기여한 종업원과 시민에게는 표창과 보상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출범 1년 6개월 만에 범죄 예방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수배자 2,349명과 형사범 959명을 검거하고 기초질서 위반 사범도 2750건을 단속했습니다. 이 같은 활동으로 부산 지역 112 출동 신고는 출범 전보다 11.7% 줄었고 전체 신고도 7.4% 감소했습니다. 특히 올여름 해수욕장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해 부산 해수욕장 방문객이 2천만 명을 넘어섰음에도 112 신고는 651건에 그쳤습니다. 부산 남구의 반세기 동안 변화와 발전을 돌아보고 주민들의 추억이 담긴 일상 속 풍경을 공유하는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낡은 사진 속 인물과 풍경이 AI로 복원돼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어우러진 색다른 체험을 제공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1975년 10월 1일 개청한 부산 남구는 부산시 대연 출장소에서 출발했습니다. 1977년에는 신청사를 건립해 남천동 시대를 열었습니다. 현재 수영구청은 남구와 수영구가 분구되기 전까지 남구청으로 사용됐습니다. 이후 2번의 이사를 거쳐 2007년 지금의 모습이 됐습니다. 아이고 감개무량하지요. 처음에는 대연 출장소 지금 그 복지관 자리, 지금 현 노인 복지관 자리 거기 임시로 있다가 또 그 수영구청 부지에는 아주 현대식 건물, 그 당시에는 뭐 외국 원수가 사는 정도로 화려하다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부산 박물관에 있던 거북선을 배경으로 한 사진도 눈에 띕니다. 1회와 2회 5, 6도 문화예술제에는 여수시에서 대여한 거북선이 퍼레이드에 등장했습니다. 1980년 부산포 해전 승전일인 10월 5일이 부산 시민의 날로 지정되면서 90년대까지 10월 첫째 주 내내 부산 곳곳에서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시민의 날이 이제 그 부산포 축제인데 그때 이제 이수신 장군 부산포 축제를 기념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10월 24일 날 한 게 아니고 10월 5일 날 축제를 했어요. 이 밑에는 화물차예요, 화물차. 그래 앞이 잘 안 보여 이래가지고 끌고 가고 오는 사람이 고생이 많았지요. 영도에서 배 타고 시집 오던 날 풍경부터 20원의 요금을 받는 우암동의 공동 화장실까지 낡은 사진에 담긴 이야기들이 AI를 통해 움직이는 사진으로 되살아납니다. 지금 이 용호동 주변에 갯벌 이런 게 지금 매립돼서 그렇지 그전 모습이 그래도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찍은 사진들이 어른이 돼서 그 장소에서 보니까 장소의 변화는 별로 많이 없어 보이는데 사람은 저렇게 세월이 흘렀구나. 남구와 당신의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사진전은 오는 10월 19일까지 평화공원 광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여름 사하구 다대포 해수욕장에는 200만 명이 넘는 피서객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배가 넘는 기록인데요. 이렇게 많은 피서객이 몰린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김석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여름 다대포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258만여 명. 지난해보다 143만 명이 더 찾았습니다.
이처럼 피서객이 많이 몰린 이유는 각종 행사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7월 부산 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를 시작으로 해변 가요제가 열렸습니다. 특히 8월은 거의 매주 축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부산 바다축제와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 그리고 국제해양 레저 위크가 연이어 개최됐습니다. 올여름 30년 만에 재개장한 이곳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은 52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지역 상권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반응입니다. 작년이나 올해 비교했을 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우리 여기 주민들은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고 있는 건 사실 이게 현실적입니다. 서쪽은 공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밤에 볼 수 있는 전등도 여러 가지 축제도 많고 한데 이쪽은 아예 너무 허허벌판처럼 비교가 너무 되니까. 허술한 안전관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중순 해변도로에선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6살 어린이가 70대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졌고, 지난달 22일 밤엔 동측 해수욕장에서 첫 물놀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사하구는 시설 안전관리 요원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 해수욕장 중간 정도 지점에 수관이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백사장이 양쪽으로 좀 단절되는 제일 좀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올해. 군은 예비비 3억 원을 확보하고 국시비를 지원받아 내년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우수관을 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부산의 해수욕장 중 방문객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다대포 해수욕장. 한철 해수욕장이 아닌 사계절 해수욕장으로 변모하기 위한 해법 찾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30회를 맞는 부산국제영화제가 관객과 함께하는 올해 공식 이벤트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세계적인 거장과 국내외 배우들이 직접 관객과 만나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돼 영화제를 더욱 풍성하게 채울 전망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영화제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인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올해 새롭게 마련된 특별기획 까르트 블랑슈, 봉준호 감독과 강동원 등 각계 명사들이 직접 고른 영화를 함께 관람하고 관객과 대화를 나눕니다. 관객들은 영화와 영화인 그리고 명사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GV를 확장한 스페셜 토크도 이어집니다. 정지영, 마이클만, 이창동 감독 등 국내외 거장들이 창작 과정을 들려줍니다. 또 영화제 대표 프로그램인 액터스 하우스에서는 이병헌과 손예진, 김유정, 그리고 일본 배우 니노미야 카즈나리가 관객 앞에 섭니다. 연기에 대한 철학과 경험을 풀어냅니다. 아주담담에서는 신 스틸러 배우들과 만남, 신인 여성 감독들의 제작 노트가 공개됩니다. 거장들의 강연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마이클만, 줄리엣 비노시 등 세계적인 거장들이 강연자로 나섭니다. 그리고 신의 클래스가 마련돼 영화제 열기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자리로 한층 다채로워진 부산국제영화제. 세계 영화 팬들의 축제의 장으로 가을의 부산을 뜨겁게 달굴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강서구 명지 레포츠센터 주차 공간 확충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용객 증가로 주차난과 불법 주차 문제가 발생해온 가운데 강서구는 이번 공사를 통해 총 3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횡단보도 설치와 가로등 이설, 조경 정비 등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또 쉼터 파고라를 교체해 구민 편의 공간이 개선됐습니다. 사상구 주례 열린 도서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일주일간 기념 행사를 엽니다. 행사 기간 동안 주민 플리마켓과 과학 매직쇼, 고명환 작가의 북콘서트가 마련되고 영화 상영을 비롯해 연재우체국과 협업한 느린 우체통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사상구가 외국인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국 이용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가이드북에는 약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부위별, 증상별 통증 표현과 복약지도 표현 등을 베트남어와 중국어, 영어 3개 국어로 수록했습니다.
사상구 약국과 다문화 나눔터, 보건소 등에 비치되며 구청 홈페이지에서 QR코드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입니다. 특히 외식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요. 국밥 한 그릇에 10,000원이 넘는 고물가 시대,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우리 동네 물가 지킴이들이 있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시 교동의 한 골목에 있는 국밥집입니다. 손님 20명도 들어가기 힘든 자그마한 이 가게의 주 메뉴는 소고기 국밥. 푸짐한 소고기와 콩나물이 들어간 이 메뉴의 가격은 3,500원입니다. 네, 3,500원입니다. 17년이 넘도록 같은 자리에서 같은 가격에 국밥을 판매하는 주인은 고명자 씨. 고 씨는 부산 해운대에서 수원으로 올라와 10수년간 대부분 혼자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욕심을 낼 필요는 없고 그냥 조금만 벌고 또 먹고 가시는 분이 또 맛있게 잘 먹고 가니까 내가 그냥 여기서 하는 동안은 가격대는 밥값 안 올리고 하려고 노력합니다. 고 씨는 올해 65세의 나이지만 앞으로 10년 이상은 이 가격으로 사람들에게 국밥을 팔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거리가 죽은 지도 오래됐고 또 국밥에 소주 하나 먹는 분들이 저녁에 일 마치고 피곤하잖아요. 이렇게 먹고 가면서 기분 좋게 가시는 분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이 오고 내가 건강만 하다면 한 10년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물가를 잡는 곳은 또 있습니다. 수원시 조원동에 있는 이 베이글 가게의 빵 하나 가격은 990원. 높은 인기에 오전 중에 준비된 빵이 모두 판매될 정도입니다. 사장인 임완진 씨는 저렴한 가격을 걱정하는 손님도 있지만 약속한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 가격 계속 최대한 제가 몸이 가능한 유지할 계획이고요. 이 동네에서는 최대한. 그리고 저는 손님들하고 한 약속이니까요. 제가 하려고 한 저 자신과의 약속 최대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물가에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착한 가격 업소. 국밥 한 그릇과 빵 하나로 주민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백창현입니다. 15호 태풍 페이파가 일본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뭄 해결이 절실한 영동 지역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부산 지역은 구름이 많고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